자, 돈키호테 일부 금요일 이 시간에는요. 애써 번 내 돈 잘 키우는 방법과 함께 막막한 재무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 재무 고민 상담소가 열려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돈키호테에 들어온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고요. 두 분 전문가가 직접 상담했던 걱정거리를 해결했던 그 비법들을 전부 다 풀어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분씩 인사 좀 나눠주실까요? 저희는 이제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오빠, 저는 김수영입니다. 네,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형, 윤성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재무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이제 소장님 두 분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시간인데 어떤 고민을 해결해 주실까요? 네, 오늘 재무 고민 상담소의 주제는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지나가듯이 설명을 아주 잠깐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어떤 저축이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일까요? 네, 우선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은 무슨 수학 공식 같은데 이건 저축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특정 방식으로 저축을 해서 목적 자금을 만드는 걸 의미하죠. 근데 사실 가로 세로 말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와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도 궁금하고. 네, 우선 이제 개념을 설명해드리면 어느 정도 좀 떠올리실 것 같아요. 우선 세로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과거에 많이 하던 저축 방법인데요. 이제 목적 자금별 순서대로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목적 자금을 모아서 한 번에 전부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20대가 결혼 자금이 필요하면 예금이나 적금에 계속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자금을 만들고 그 돈을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싹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금 가입해서 매달 넣어서 목돈 만들고 만기가 되면 전부 찾아서 쓰고,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금이든 적금이든 뭘 한다. 뭐 이런 거를 세로저축. 네,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많이 하시던 전통적인 방식이죠. 결혼 자금을 열심히 모아서 결혼하고 결혼 후에는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또 열심히 저축해서 그 돈으로 집 장만하고 또 자녀 학자금 마련하는 거죠. 매달 저축해서 목돈을 만들고 목돈이 필요한 일을 순서대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단순한 방법이죠. 단순하긴 한데 목적이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긴 해요. 뭔가 목적 하나를 딱 두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딱 그거를 해결한 다음에 또 다음 목적을 만들어서 열심히 달려가고, 이게 바로 세로저축이다. 자, 그럼 가로저축은 뭡니까? 네, 반면에 가로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다양한 목적에 저축하는 방법입니다.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한 일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3년 뒤엔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고 5년 뒤엔 자녀 학자금이 필요하고 10년 뒤엔 은퇴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목돈이 필요한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이렇게 돈이 필요한 일들을 위해 처음부터 목적에 맞게 조금씩 나누어서 저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세로저축은 로켓처럼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슝 날아가고, 가로저축은 이렇게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다른 목적지도 들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단기, 중기, 장기식으로 목적을 나눠서 조금씩 나눠 저축을 한다. 그게 바로 가로저축이다.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미 이제 산업화의 주력이었던 58년 개띠,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많이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대는 세로저축을 전통적으로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는 고민이 은퇴 전에 노후 자금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가까운 미래에 생기는 일들만 위해서 저축을 했으니까. 10년, 20년 뒤에 필요한 노후 자금을 만들지 못한 거죠. 맞아요. 그렇죠. 결혼하고 저축해서 집을 마련하고 나니까 이게 또 자녀들 교육자금, 또 자녀들 결혼자금 모으고 나면 정작 내 노후를 위한 돈을 모을 시간은 없었던 게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로저축은 비교적 단기간에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유리하지만 시간의 마법인 복리를 얻지 못하고 급작스러운 사고나 장기간 준비가 필요한 노후 자금을 모은 데는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세로저축보다는 여러 가지 목적을 처음부터 같이 준비하는 가로저축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세로저축은 목적지를 향해서 쭉 나가니까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가로저축은 좀 포기할 수도 있고 뭔가 옆길로 빠질 수 있는 확률도 높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미국 월가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10년, 20년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로저축을 하는 것이 지금 주한 원사가 말하는 쭉 일직선 세로저축보다
그 나중에 받는 복리나 이런 효과로 해서 한 15% 이상의 이득이 있다는 것들이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연하게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가로저축을 한다면 오히려 세로저축보다도 이득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수익률도 훨씬 높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가로저축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네, 목적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수단을 다양하게 해야죠. 내가 만약에 1, 2년에 써야 될 돈, 짧은 저축 기간이면 은행이나 은행의 예적금을 이용하는 거고요.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길면 펀드나 아니면 변액 저축 등을 이용해서 복리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목표가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목적에 따라서 금융상품을 동시에 가입을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세로저축과 가로저축을 비교해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기간에 따라 금융상품이 달라져야 하긴 하지만 비교하기 쉽게 그냥 적금으로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똑같이 매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가정하면 네. 세로저축은 그냥 100만 원씩 1년 만기 적금에 10년 동안 가입합니다. 그런데 가로저축은 1년 만기 적금에는 20만 원, 5년 만기 적금에는 30만 원, 10년 납기 연금에 5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것이죠. 복리라는 것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효과가 드러납니다. 맞아요. 복리라는 건 진짜 누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효과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마법 같은 거죠. 네. 세로저축은 단기 상품에만 계속 가입을 하기 때문에 복리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죠. 반면 가로저축은 중기 30만 원, 장기 50만 원에서 1년 만기 적금보다 더 큰 복리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똑같이 세로저축, 가로저축 똑같이 매달 100만 원을 저축하는데 10년 뒤에는 세로저축보다는 가로저축이 더 많은 이자를 받고 또 10년이라는 시간도 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1년 뒤에 너무 큰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 인생 플랜을 생각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두 분의 말씀이 너무나 크게 공감이 갑니다. 목적과 기간에 맞게 조금씩 나눠서 저축하는 가로저축이 시간도 벌고 또 이자도 더 벌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고 미리 노후자금 같은 장기자금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작점은 같아도 앞으로 목돈이 필요한 주택 마련, 자녀 교육자금, 노후자금 같은 단기, 중기, 장기자금을 모두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가로저축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상담 사례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재무고민 상담소를 찾아주신 분의 사연을 가져오셨다고요? 네, 실제 상담 사례인데요. 40대 초반 주부셨는데요. 외벌이 4인 가정이고 월소득은 한 500만 원 정도 됐는데 문제는 역시 보험료를 110만 원 넘게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500만 원을 매달 버시는데 한 달에 보험료만 110만 원 넘게? 아무리 4인 가족이어도 보험료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분은 아무래도 애 둘을 뒷바라지하다 보니까 늦게 잠드는 경우가 많으셨다는데요. 늦은 시간에 홈쇼핑에서 보험 판매하는 걸 많이 보셨답니다. 예, 처음에는 전화로 가입하는 거라서 좀 신뢰가 잘 안 갔는데 한번 가입해 보니까 가입 절차도 쉽고 또 필요한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 이 선물. 그렇죠. 본인도 모르게 가입을 많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 둘 가입하다 보니까 지금 보험료가 무려 110만 원 넘게 나가는데 무슨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나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해가 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나는 가지고 있는 거니까는 한번 드러나 봐야지 하다가 듣고 보니까 이거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지만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이 전체의 20% 정도도 안 됐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사례자 가족은 4분인데 유지하는 보험 개수가 무려 28건이었습니다. 4분인데 28건? 그러니까 한 분당 7개가 넘는 보험을 한 분당 가지고 있었다. 너무 많네요. 예, 그렇죠. 처음 상담할 때는 보험 건수가 너무 많고 무슨 보험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셔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저희도 난감했습니다. 두 분이 난감해하실 정도면 이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방송에 소개하실 정도면 어쨌든 어떻게 갔든 끝은 해피엔딩이겠죠. 잘 해결해 주셨을 텐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는 잠시 후 2부에서 들어볼 거고요. 자, 앞서 1부에서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에 대해서 짚어봤고 홈쇼핑으로 무분별하게 가입한 보험 때문에 고민이라고 상담을 신청해 주신 청취자분의 사례도 살펴보고 있었어요. 보험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두 분 전문가께서도 좀 난감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자, 이제 들어볼까요? 어떻게 상담을 해주셨습니까? 네, 예전에도 이런 상담 사례가 몇 번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세워서 보험에 접근해야 합니다. 예, 가정에 맞는 보장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죠. 예를 들면은 가장의 사망 보장 그리고 3대 진단금 보장 등을 재무 상황에 맞게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뒤죽박죽이라 상담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 보험은 좋은 보험, 나쁜 보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의 지출과 수입에 따른 적합한 보험과 적합하지 않는 보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험 리모델링의 기본은 내가 현재 유지 중인 보험이 내 상황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봤을 땐 이게 오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게 가입하고 잘 유지를 하는 게 보험은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해주시죠. 네. 지금 사례자분 보험은 개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갱신형 상품이었고요. 적립보험료가 포함된 상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갱신형 보험은 청취자 가정의 재무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지 또는 조정을 했고요. 중복 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은 보험료가 과도하게 납입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몇몇 특약을 삭제해서 보험료를 낮췄습니다. 갱신형 보험 그리고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던 상품 이런 것들이 문제였군요. 네, 홈쇼핑 상품은 대부분 저렴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갱신형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갱신형도 연령과 목적에 맞게 설계한다면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0세까지 갱신형 담보를 유지한다면 내가 90세 생존에 있으면 그때도 매번 갱신해서 오른 보험료를 그때도 매달 내야 되는 거죠. 또 적립보험료는 만기 때 돌려받는 목적으로 포함하는 돈인데 이 적립보험료도 회사의 사업비가 포함되거든요. 근데 적립보험료 내가 뭐 100세 만기라면 100세에 돌려받는 돈인데 그 적립보험료 많이 내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내가 저축하는 개념으로 적립보험료 가져가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냥 집에 장판 밑에 그냥 두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그거는 누가 돈 안 떼가니까. 근데 보험회사에 적립보험료로 넣는 돈은 그 내가 적립만 하겠다고 넣는 그 돈에서도 사업비를 떼가기 때문에 너무나 아까운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네. 예를 들자면 사례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정기보험은 갱신형이기는 해도 막내가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시점까지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등 3대 질환은 사례자분의 연령대가 아직 비갱신형 100세 만기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3대 진단금의 몇 가지 필요 특약을 포함해서 4인 가족 기준 36만 6천 원에 새로 가입을 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중복되고 갱신형인 담보들을 과감하게 해지하고 조정한 후에 100세 만기 비갱신형 진단금과 필요한 특약을 추가했더니 보험 가지수는 11개로 줄어들었고 보험료는 기존 조정된 보험을 포함해서 49만 8천 원으로 무려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그러네요. 28개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4인 가족이. 그리고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납입하고 계셨는데 11개로 보험의 개수를 줄였어요. 그렇다고 뭐 보장받는 게 줄었냐? 아니죠. 폭이 더 넓어졌고요. 돈은 오히려 줄었죠. 반 이상이. 보험료가 절반 이상 줄어들고 보장은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바뀌니까 완납한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해지를 해도 갱신형이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이 거의 없어지니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해지하면 아까워 여태까지 낸 돈 너무 아깝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 역시도 조금 속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어쨌든 보험은 훨씬 더 탄탄해지고 보험료는 줄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납입한 돈은 어쨌든 손해보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쓰이셨을 텐데 이분뿐 아니라 이렇게 제가 리모델링 해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좀 뜬금없긴 한데요. 제가 영화 속의 대사로 위로를 드렸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고인이 되긴 했지만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있거든요. 이분이 예전에 1997년인가요? 이때 맷 데이먼하고 같이 나온 굿 윌 헌팅,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인데 다들 아실 텐데요. 이 뭐 내용은 뭐 간단한 거니까 여기서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자신을 포기하면서 살아온 맷 데이먼에게 심리학교 교수인 윌리엄스가 이런 심리 치료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물론 결정을 하시는 거는
소비자의 몫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결정에 대한 것들은 소비자들이 책임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이런 환경들은 하고 또 내가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홈쇼핑을 보고 이런 걸 결정하는 건 단순히 소비자만의 잘못은 아닌 거죠. 누구의 잘못일까요? 밤늦게 홈쇼핑을 한 잘못인가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놓고 방치를 해두면 점점 잘못은 커집니다. 누군가의 잘못은 커집니다. 그죠? 맞아요. 네, 네, 당신의 사례자분의 잘못은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물론 결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네. 홈쇼핑 보험이 나에게 맞는 보험인지를 일반 사람들은 잘 판단하기 힘듭니다. 예, 이제부터라도 무분별한 광고성 홈쇼핑 보험에 선물 준다고 습관적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내 돈 주고 사기에는 너무나 비쌀 것 같은 그런 상품들을 이렇게 상담만 받으면 준다라고 하니까 진짜 상담만 받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받는데 상담 받다 보면 또 이게 그렇거든요. 자, 오늘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그동안 다음 단계만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저축을 했다면 이제는 한 발짝 물러나서 인생 전체의 포트폴리오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가로저축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네, 둘째. 순간적으로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하며 구매한 물품이 집안의 불필요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혹은 선물 때문에 가입한 보험들 이제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십시오. 끝인사도. 자,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